오늘은 컴퓨터 CPU와 쿨러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PU를 하도 싸게 팔아서 싼 가격에 구매한 김에 CPU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라이젠 5700X3D 제품입니다. 알리에서 싸게 파는 제품들은 보통 벌크용인 것 같습니다. 정품 박스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하나에 넣어서 옵니다. 심지어 배송도 택배 방식이 아니라 우편함에 꽂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부품들에 비해 CPU가 불량률도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저장 장치가 아니다 보니 보안이나 해킹 이슈 같은 것도 크게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 싼 맛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네요. CPU를 교체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체하려는 CPU와 메인보드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AMD사 CPU 제품들도 메인보드에 따라 호환 여부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메인보드별로 호환 가능한 CPU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CPU 정보를 넣을 수는 없어서 예시로 3세대에서 5세대 제품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켓이 동일하면 CPU와 메인보드가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450 메인보드 제품은 AM4 소켓을 사용하는 3세대, 4세대 CPU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교체하려는 CPU와 호환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호환성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는 B350 메인보드가 기본적으로 3세대 메인보드 칩셋이기 때문에 3세대 CPU만 지원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아수스 프라임 B350 플러스 제품은 4세대 CPU인 5700X도 지원이 됩니다. 아수스 홈페이지에서 메인보드 모델명을 검색한 후 CPU 메모리 지원을 클릭하고 찾으려는 CPU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바이오스 버전이 6042 이상이면 5700X도 호환이 되는군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수스 B450 메인보드의 CPU는 3500X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M4 칩셋인데다가 홈페이지를 통해 호환성까지 체크해보니 이 메인보드에서 5700X3D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AM5 소켓이 최신 버전이며 AM4와 AM5는 아예 소켓 모양 자체가 달라서 서로 다른 CPU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CPU 구입 전에 호환성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센스가 메인보드 귀속 방식인지 여부입니다. 윈도우가 메인보드 귀속형인 경우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윈도우 정품 인증이 해제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윈도우 라이센스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CPU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낮은 경우 새로운 CPU를 교체하기 전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이오스가 변경되면 컴퓨터는 메인보드 자체가 바뀐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윈도우 라이센스 인증도 풀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라이센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FPP, Full Package Product로 윈도우 구매 시에는 보통 FPP, 처음 사용자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FPP 라이센스로 구매하면 윈도우 시리얼이 같이 제공되므로 CPU 교체 후 혹시라도 윈도우 인증이 풀린다면 해당 시리얼을 다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참고로 FPP는 개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정품 라이센스이므로 리테일, 소비자 라이센스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ESD, 일렉트로닉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라이센스도 별도로 시리얼 키가 제공됩니다. FPP와의 차이는 FPP는 설치 파일, 보통 USB에 담겨옵니다. 이 설치 파일까지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인데 반면 ESD는 시리얼 키만 제공되고 설치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FPP에서 설치 파일만 없는 버전이므로 당연히 CPU 교체 후에도 정품 인증을 다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EM, Commercial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로 컴퓨터 기기와 세트로 판매되는 윈도우 라이센스입니다. 참고로 COEM은 예전에 DSP라고도 불렸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면 기기에 스티커 형태로 붙어서 오거나 혹은 따로 시리얼 정보가 봉투 같은 곳에 담겨서 오는 방식입니다. COEM 라이센스는 메인보드에 윈도우 정보가 저장되어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더 이상 윈도우 인증이 불가합니다.
다만 메인보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CPU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로 이것도 컴퓨터를 살 때 세트로 판매되는 윈도우 라이센스입니다. COEM과의 차이는 보통 COEM은 컴퓨터를 살 때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시리얼이 함께 제공되지만 OEM은 컴퓨터에 처음에 설치만 되어 있고 별도로 시리얼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OEM 역시 윈도우 라이센스 정보가 메인보드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므로 메인보드 교체 시 윈도우 사용이 불가하며 CPU만 교체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라이센스 방식이어도 메인보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CPU만 교체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CPU 교체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인해 컴퓨터는 메인보드 정보가 바뀐 것으로 인식하면서 윈도우 라이센스 인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FPP, ESD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교체되어도 다시 제품키를 입력해서 정품 인증이 가능하지만 COEM이나 OEM은 메인보드 정보 변경으로 인해 윈도우 라이센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센스를 확인하려면 윈도우 키를 눌러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slmgr 스페이스바 /dlv를 입력하면 이렇게 라이센스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품 키 채널을 보시면 라이센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COEM이나 OEM도 메인보드 정보가 바뀌었는데 인증이 된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다시 인증이 해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9 버전인 경우 교체하려는 CPU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아수스 터프 B450M 플러스 게이밍 제품인데 아수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5700X3D가 지원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수스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있는데 제품명인 B450M 플러스 게이밍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명이 검색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클릭하면 CPU 메모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 지원하는 CPU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구매한 5700X3D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것은 일단 이 메인보드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옆에 있는 380이 바이오스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야 정상적으로 CPU가 작동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를 클릭해보면 최근 바이오스는 4621 버전까지 나왔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려면 윈도우 키를 누른 후 시스템 정보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CPU 교체까지 완료한 상태로 4604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저도 최신 버전인 4621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일반적인 설치 파일 형태는 아닙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USB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USB를 포맷합니다. FAT32 형식으로 포맷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2개 나올 텐데 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USB를 꽂은 상태로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딜리트 버튼, 컴퓨터에 따라 F1, F2, F10, F12 등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서 툴을 클릭하고 아수스 이지 플래시 3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는 새로 꽂은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CAP 파일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요 알림이 나오는데 Yes를 눌러줍니다. 계속해서 Ye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때 절대로 USB를 뽑거나 컴퓨터를 끄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 됩니다. 이 화면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F1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따로 건드릴 것 없이 그대로 F10을 눌러 화면을 나가줍니다.
그러면 다시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컴퓨터에 따라 2번 정도 재부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가 열렸으니 시스템 정보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네요. 이제 사전에 체크해야 할 점들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CPU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체를 열어야겠죠. CPU는 이 쿨러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를 먼저 분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CPU 교체 시 반드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쿨러 분리 과정에서 그냥 힘으로 막 뽑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텔 제품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긴 한데 AMD 제품은 CPU가 이런 형태로 메인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프레임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소한 프레임 때문에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쿨러와 CPU 사이에는 써멀 그리스를 바르게 됩니다. CPU와 쿨러 사이에 있는 미세한 간격을 메워서 열 전도가 잘 되게 함으로써 쿨러의 냉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써멀 그리스는 실리콘 성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면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쿨러를 그냥 힘으로 잡아 빼버리면 그 밑에 붙어있는 CPU까지 같이 딸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CPU 프레임이 CPU를 잡아주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는 인텔의 경우에는 CPU는 고정된 상태로 쿨러만 분리가 되지만 AMD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없어 CPU까지 통으로 뽑혀버리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CPU 전체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나 CPU가 뽑히는 과정에서 CPU 핀이 휘거나 핀 몇 개가 부러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CPU 핀이 몇 개 부러졌고 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CPU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냥 돈 날리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CPU 핀 고장을 수리해 주시는 제야의 고수 같은 장인분들이 계셔서 핀 수리를 받았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쿨러를 뽑으실 때에는 최대한 좌우로 살살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쿨러 밑에 발려있던 써멀 그리스가 조금씩 접착력이 약해지게끔 한 후에 쿨러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쿨러를 뽑으면 써멀 그리스가 묻어나올 텐데 어차피 새로 발라줘야 하니 깨끗이 닦아주겠습니다. 이제 CPU가 보입니다. 옆에 고정핀을 열어주고 CPU를 꺼냅니다. 이때 2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CPU가 꽂힌 방향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CPU를 꽂는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꽂으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꽂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핀이 휘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방향을 참고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하던 CPU를 꺼내고 새 CPU를 방향에 맞게 조심스럽게 쓱 올려줍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끼우시면 안 됩니다. CPU를 꽂고 핀을 닫아주세요. 참고로 AMD 제품도 AM5 소켓을 사용하는 비교적 최근 CPU 제품들은 핀이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AM4 소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번 업그레이드 때는 이런 핀 휘어짐 사태는 아마 없을 것 같네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이제 지금까지 과정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CPU를 교체하고 나면 윈도우로 바로 부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엔터를 누르거나 조금 기다리면 자동으로 재부팅 되면서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부팅을 하고 CPU 온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CPU 교체 후에는 CPU 온도를 꼭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그냥 윈도우만 켜놓은 상황인데 80도가 넘어가는 경우 등 이럴 때는 쿨러가 잘못 설치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쿨러 고정핀이 제대로 결착이 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쿨러가 잘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 CPU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CPU 온도도 괜찮네요. 오늘은 이렇게 CPU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CPU 핀이 돌출되어 있는 예전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핀 휘어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AM5 소켓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화살표 방향에 맞게 CPU를 설치해 주시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